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오마하의 현인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이 빠져봐야 누가 빤스를 입은지 안 입은지 알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기에 닥쳐봐야 그 인간이 평상시에 짓거리던 말, 립서비스 하던 달콤한 속삭임, 이게 그 사람이 초지일관한 행동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빤스 안 입은 인간들 너무 많아.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이 얼마나 아끼고 박근혜 탄핵 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그때 조사관이 윤석열 검사야 최상목을 조사를 한 사람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5년 동안 야인 생활하는 것을 윤 대통령이 데려와서 부총리까지 만들어줬어. 그런데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목을 치면서까지 탄핵을 시키면서까지 얻어내지 못한 헌법재판관 2명을 덜렁 임명해주고 그 후부터 한남동 관저에 눈길 한번 안 주고 이 아수라장이 되는 대한민국 현 사태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습니다. 경호처가 SOS를 그렇게 쳐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다. 말 같지는 소리만 하고 있고 국회에 와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만들어라. 여야가 합의되는 특검이 있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 이 사태가 일어나지도 안 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이 있었다면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도 안 했어. 기회주의자 중에 기회주의자. 넘버원 빤스 벗은 놈이야. 두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이 뭐 청렴하고 소신 있고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서부지법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위헌이고 위법이고 탈법이고 불법인 형사조사법 110조 111조를 판사가 마음대로 빼고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 판사는 당장 판사 자격을 뺏어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대통령은 절대 내란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소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허영 교수 그리고 국민대 이호선 교수 정도나 헌법학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아가 바른말 하거나 바른 글을 쓰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런 조치하지. 헌법학자들 서부지방법원에 이순영 판사의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데도 110조 111조 빼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떠들어 제끼는 헌법학자들 아직 수두룩해요. 전원책 변호사는 군생활을 오래 했어요. 군사법원에서 형법을 오랫동안 실제로 다뤄본 사람이야. 책으로 본 게 아니고 뭐가 내란인지 뭐가 대통령 권한인지 뭐가 대통령 권한 바뀐지 뭐가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목에다 칼을 댈 수 있는 건지 뭐가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지 훤하게 내다보고 같은 방송을 계속해. 서부지방법원이 중앙지검에다가 영장 발부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니까 혹은 발부 못해주겠다 했는지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넘어간 이 사태 이 난장판 아닙니까? 이걸 총괄진 사람이 누구야? 이 서부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다 이게 어디 관할이냐고. 대법원장 예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대법원장. 그런데 조희대 말 한마디 없어. 공수처가 그 체포영장 발부받은 거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는 그 체포영장 들고 대통령을 날면 날마다 시간이면 시간마다 해가 떠나 해가 지나 24시간 대통령을 협박을 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피를 말리고 있는 짓을 하고 국회 법사위 와가지고 정청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명심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고시행하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딴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엄 선포하고 계엄 해제가 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신이 한 최선이 뭐야? 국민들의 걱정은 날로 더 심해져. 더 커져. 안 보여? 한남동 관저 앞에 애국 시민들 보라고. 그 젊은이들은 젊은이라고 치자. 그거 한번 가보라고 현장. 평균 60살 넘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평균 60살 넘은 분들이 최소한 40%가 넘어요. 40%가. 그 사람들이 거기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새우잠을 자면서 대통령을 지키려고 음식도 음식 같지 않은 것, 이부자리도 하나 없이 꽁꽁 은손을 호호 불면서 손에 손 뜯뜨게 하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하나 팩 두 개 들고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앉았는 거야. 이게 국민을 걱정하지 않도록 만든 최선을 다한 거야? 반스 벗은 남자 두 번째 조희대. 세 번째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반스 벗은 남자 세 번째로 치겠어요. 오늘 아침 6시 반에 내놓은 입장문 꼬라지를 한번 보라고. 대통령 뜻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비서실장이야? 대통령 분명히 얘기했어. 초지일관, 시종일관, 공수처가 나를 체포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할 권한도 없고 구속할 권한도 없다. 내란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이 정식으로 검찰이 와서 나를 기소시키고 구속을 하면 내 당연히 구속당해서 조사받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 아침 성명에 내면 성명 꼴을 한번 보라고. 이거는 무슨 60 넘은 노인네가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 똑같아. 대통령을 어떻게 비유해서 외딴 섬에 갇혀있는 처량하고 힘없고 불쌍한 노친네로 비유를 하고 있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 왜 도와주는 사람 없어? 대통령 비서실은 안 도와주지. 국민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국민들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간접 부근에 한번 가본 적도 없으니까. 대통령에게 위로 한마디 건네려고 그 자리 가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알겠어. 이 빤스 벗은 남자야. 물 나가고 나니 보니까 빤스 벗은 남자야. 한마디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무유기. 오늘 문효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입니다. 이분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서부지법이 하는 짓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순영 판사가 계속 영장을 발부하는 거 이거 1차, 2차 대통령 체포하라고 발부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걸 어떻게 처벌을 가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대법원장 권한뿐인데 대법원장 뭐하고 있느냐. 이분이요. 지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회장이지만 2024년 1월 9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민주당이 낸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폐기하라고 글도 쓰고 성명도 낸 분이에요. 1년 이상 민주당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을 못 죽였어. 그 다음 법원 행정처. 도대체가 중앙지법에 처음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냐 안 했냐. 거기서 기각되니까 서부지법으로 넘어갔냐 안 왔냐. 주 의원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주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질문을 하자 답변하기 어렵다. 현재 수사 중이라서. 주진우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두 분 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공수처하고 법원에 질문을 했더니 이게 뭐가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했다 안 했다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한 적이 있다 없다면 말해주면 되는데. 삼척 동자라도 이게 크냐 이게 적으냐 이게 오른 이거 빨간색이냐 흰색이냐 그 정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 공정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정계선 판사에게 나 재판받고 싶지 않으니까 판사 기피 신청을 내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만장일치로 기각. 아니 이재명이가 수원지법에 이화영이를 유죄로 7년 8개월 때린 판사에게 1심에서 9년 7개월 때린 판사에게 9년 6개월 때린 판사에게 나도 똑같은 대북 송금 문제로 재판받고 싶지 않다. 신진우 판사 난 피한다.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건 되고 이건 안 돼? 아 그건 대법원 관할이고 이건 대법원 관할이 아니라서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을 가지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헌법을 적용해서. 헌법 적용해가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헌법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일반적인 법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서부지방법원 판사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형소법에 조항을 뺐다가 여었다. 영장을 발부하는데 요 조항은 빼고 하겠다. 이제 요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경호처 차장을 체포하는 영장에는 또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에서 뺏는 조항을 그대로 또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헌령 비헌령? 필요할 때마다 양념처럼 여었다 뺐다 하는 게 판사의 권한이에요? 그럼 법이 필요가 없지. 법 없이 그냥 판사 느끼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짓거리고 기분 나는 대로 방맹이 두드리면 될 거 아니야. 제가 대통령 비서실이 지금 넋이 나갔다 하는 게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사진 찍은 오마이뉴스 TV 뭐 즉시 고발했다는데 그날 사실 뭐 일간지에서 대통령 도피했다 도주설 물론 소문 정도로 언급을 했지만 이런 언급을 한 언론사는 고발했나요? 오늘 뭐 즉각 동아일보를 고발해? 대통령 관저 앞에 나온 이렇게 산책하려고 나온 대통령 사진 찍었으니까 군사기밀 지역을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거는 명백한 위법이다. 군사 특급 기밀 지역에 사진을 촬영하는 거는 위법이고 위헌이다. 라고 고발하면서 왜 이때까지 기가 죽어가 아무것도 못했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 업적이라는 게 이거 하나뿐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오늘은 대통령의 비위를 건드릴 만큼 건드려서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하고 협의 다 됐어. 아니면 앞으로 협의할 거야. 공수처가 와가 대통령 수갑채거나 포성줄 묶는 것만 하지 말고 제3의 장소나 아니면 관저를 방문해가지고 조사를 받도록 내가 협상할게. 대통령 그 말 한 적 절대로 없습니다. 윤갑근 변호인을 통해서도 계속 시종일관 같은 포지션이에요. 공수처가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다 위법이다. 불법이다. 나는 불법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목을 걸고라도 정당한 법에 따라서 나는 처분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떡내는 거예요. 무슨 똥단지 같은 대통령 심기를 건들고 사기를 저하시켜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안 하니만 못한. 이게 대한민국 지금 현 주소예요. 여기 6번째로 빤스 벗은 인간들. 국민의힘 지도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버전의 계엄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란 특검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말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고
아무리 미사역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든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 이재명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거다. 협상이 안 되는 인간들하고 앉아가지고 뭔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냐. 권성동, 권영세 둘 다 검사 출신인데 법문이나 읽을 줄 알지. 아니 도대체 오선하고 중국 대사까지 하고 통일부 장관까지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이 없느냐고. 손자병법이 기본이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이재명이는 적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말로서 뭔가 협상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슨 최상목한테 좋은 말로 신사적인 말로 하면 뭔가 통할 줄 알고 있는 거야. 기대도 하지 마. 얼마나 기회주의자야. 제가 말하는 여기 빤스벗은 인간들은 직무유기를 하거나 기회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최고위직에 있는 what so called 소위 말하는 위정자라는 인간들, 대통령을 권한 대행한다는 인간, 법을 최고위에서 법을 대표한다는 대법원장,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상위 직급인 비서실장, 국민의 뜻을 보수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장 공정하게 적용해서 집행하고 그에 따라 재판한다는 헌법재판소 하고 있는 꼬락서니들 보라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국민들 뿐입니다. 국민들만이 대통령을 살릴 수 있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국민들 어떤 국민이야? 박근혜 탄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박근혜 탄핵하고 나니까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언덕. 북한의 베스트 스포크맨, 최고의 대변인이라는 그런 참 기도 안 차는 말을 국제사회 유엔에 가서 듣고 오는 문재인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기 시작해가 지금 이재명이 공산주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알아. 대법원장도 모르고 최상목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고 법원 행정처장도 모르고 헌법재판소도 모르는 걸.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국민들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물이 빠져나갔을 때 단단한 고무줄을 맨 빤스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